건강한 미래를 향한 재부팅. 11장. 매일 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메일과 편지를 받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와 공유하려고 한다. 음식 민감성과 여러 알레르기를 겪고 있어서 먹을 만한 것을 찾으려는 분투하는 사람이 있다. 수년 동안 몸이 세계에서 의사를 당혹하게 하고 귀한 건강 상태, 자폐증, 신경 감사하다. 글리포트는 전 세계적 위협이며 지구상에 금지되기까지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다. 농약업계의 지속적인 유행성 부인은 거의 범죄나 다름이 없다. 글리포트를 합성하는 제조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 연구기구는 글리포트를 식수, 강과 바다, 토양, 일체에서 빼내는 방법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쓰여야 한다. 글리포트가 영원히 사라지고 그 잔류물이 토양, 식품, 상수도, 소변에서 더 이상 검출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겼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변할 시간이다. 식량 생산 해결책으로 재생 가능한 농업을 이용하고 토양 오염 없이 해마다 토양을 개선하는 관행이 필요하다. 절대 DDT로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또한 글리포트를 단순히 다른 독성 제초제로 대체해서도 안 된다. 난 글리포트가 특유의 독성 기전, 무심한 사용, 만연한 존재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환경 화학물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독성 물질이 역시 우리 건강을 파괴하고 지구를 중독시키고 있다. 알루미늄 비소, BPA 같은 비스텐으로 물론 불소, 납, 수은, 푸틸라이트, 폴리용화, 비닐, 폴리우레탄, 테프론, 스티렌 등 매우 많다. 농업에 흔히 쓰이는 유독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도 물론 앞서 설명했듯이 이러한 화학물질 중에서 상당수가 독성을 증폭하는 방식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때때로 몸에 가해지는 부담이 너무 커서 불임이 될 때도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가 부모나 심지어 조부모의 어렸을 때 노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여러분이 나와 같다면 산업이나 경제 전반이 인간을 질병에 근거한다고 추측하기는 어렵다. 그냥 그렇게 믿기 힘들다. 어쩌면 우리가 맞서야 하는 가장 모순된 자각은 혹은 우리 부모니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돈을 따라가면 제약산업과 의료시설 대부분이 만성질환 증상치료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음을 깨닫는다. 제약산업은 지난 20년을 가파르게 성장했다. 의약품 연구, 생산, 유통은 수익성이 너무 좋아 한 해 동안에 1조 2천억 달러의 수익, 자가 몇 년만 해도 1,080억 달이 산업, 이렇듯이 아주 많은 이윤 창출되는데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을 식별하거나 바로잡거나 애초에 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율권을 줄 장려책이 있을 리가 없다. 실제로는 정반대다. 미국이 허약할 때의 제약 산업은 번창한다. 활기찬 건강은 그들의 수익에 해를 끼친다. 이런 나쁜 소식이다. 무분별한 인간 활동의 식물, 동물 수로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오염시키는지 생각하면 절망한 접촉 사이에서 길을 잃기 쉽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많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깨어나서 긴급성을 깨닫고 있다. 소규모 유기농 농부들은 21세기의 슈퍼 히어로다. 바이엘 에이지 등 화학 기업들과 싸우고 국회의원에게 못 본 척 말하며 촉구하자, 건강보호자 정치활동과 변호사 활동과 마찬가지다. 재생기술은 토양에서 탄소를 격리하여 기후변화를 저지하고 심지어 완화하여 지구를 치유할 수 있다. 토양 안팎에 사는 생물체를 오염하지 않고도 잡초 성장을 줄이는 유기농 제품을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의 면역체계는 자신이 보호하는 인간이 잘 먹고 동물에서 벗어날 때 가장 잘 기능한다. 만약에 식량 작물의 향분이 잘 공급된다면 식량 작물 역시 더 단단해지고 직면 증식과 곤충의 공격에 더 잘 견딜 수 있다. 이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의 필요성을 줄이며 건강한 순환을 만들어낸다. 환자 치료 분야는 사람들을 계속 만성적으로 아프게 하는 편인 그 목적이 맞다. 따라서 많은 대체의학자는 치료를 돕기 위해서 생물학적인 경로를 방해하는 합성약물 대신에 음식과 허브 및 다른 천연 작물을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거나
내 목표는 글포트가 원인임을 암시하는 과학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인체 생리는 신기하고 기적과 같다. 글포트와 다른 화학물질로 인한 많은 손상은 되돌릴 수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천천히 떠내려가 받으러가는 바지선을 건강이라고 생각해보자. 방향을 되돌리면 오래 걸린다. 돌리려면 하루는 써야 되지 않겠지만 결국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손 안에 확고히 건강을 되찾고나면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에너지가 생기는지, 피부가 얼마나 더 맑아지는지, 두뇌가 얼마나 더 또렷해지는지, 그리고 기분이 얼마나 더 좋은지 깨닫고 놀라울 것이다. 진짜 음식을 먹자. 오래 건강한 삶을 향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건강에 좋고 영양가 있는 진짜 음식을 먹는 것이다. 만약 운 좋게 농산물질 평장 공동체 지원 농업 유기농 인증 라벨을 찾아보자. 유기농 인증 라벨은 완벽하지 않고 지역 농목에서 사는 진짜 음식을 대신할 만하지 않다. 그래도 소비자가 글포트로 오염될 가능성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또한 유기농 인증 식품은 유전자 변형이 허용되지 않는다. 어디에서 음식을 사든지 식단 대부분이 가공식품이 아닌 진짜 음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 가공제품에 유기농 및 비GMO 라벨이 붙어 있더라도 반드시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고 볼 수 없다. 당, 밀가루, 기름 같은 기본적인 영양소로 분해되는 가공 유기농 식품은 건강에 여러 이점을 주는 모든 복합체 생분자와 많은 미량 영양소를 생략하는데 그중 일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저널리스트이자 음식평론가인 마이클 폴라는 식료품종 주변을 자주 돌아다니라고 권한다. 가능하다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 신선한 것을 챙겨두자. 가공식품에는 종종 항공판의 인공색소 등등등등 저지방, 고지방, 저탄수, 고단백이 최고라고 주장하며 유행하는 많은 식단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량 영양소의 밀도다. 다음을 고려해보자. 건강을 위해서 오레가노, 로즈메리, 바질, 고수, 딜, 세이지, 파슬리, 강황, 마늘, 생강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음식들은 맛을 더하고 신진대사 해독작용을 돕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다음을 고려해보자. 1만 1천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이 가장 건강한 사람들은 매주 30종 이상의 식물을 먹는 사람들이었다. 글포트에 오염되지 않는 한 채소를 먹으라고 말씀하셔도 엄마가 옳았다. 제철 음식으로 다양하게 먹어야 한다. 황을 섭취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식이유황, 특히 황상열피는 현대인의 병의 요인이다. 따라서 황을 함유한 식품을 많이 먹는 게 좋다. 동물성 단백질에는 식물성 단백질보다도 황함유, 타우린, 메티오닌, 시스테인이 더 많다. 해산물, 목초, 먹인 소고기, 생선, 달걀, 치즈 모두 황을 공급하는 좋은 식품이다. 식물 중에는 양파, 서양, 대파, 마늘, 그리고 양배추, 박물,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가 채소가 황을 함유한 생체 분자의 최고 공급원이다. 자주 먹어야 하는 음식인 마늘에는 특이한 냄새를 나게 하고 건강에 아주 좋은 유기황합물인 알리신이 있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영양소와 섬유질로 가득 찬 매우 건강한 음식들이다. 십자가 채소에는 항근자 2개를 포함하는 독특한 유기화합물인 설포라판이 들어있다. 고농도의 설포라판이 들어있는 브로콜리 새싹의 예를 들어보자. 설포라판은 씨앗에만 생산되기 때문에 브로콜리 새싹 한 개에는 다 자란 식물만큼 설포라판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2029년 이탈리아 연구되면 설포라판이 신경세포의 글루타티온을 늘려서 산화적인 스트레스부터 보호하고 세포자멸수의 지표를 줄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실과 관련되는데 설포라판은 이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듯하다. 연구에서 전이병 환자의 뇌에 글루타티온이 적다는 것을 확인했다. 글루타티온
연구에 따르면 설프라폰 보충제가 뇌의 글루타티온을 늘렸다. 식수도는 항의 좋은 공급원일 수 있다. 아일랜드처럼 현무암이 많은 지역은 자연적으로 식량, 작물과 식수의 수준 높은 황이라는 축복을 받는다. 불행히도 물속의 글리포트를 제거를 위해서 거치는 역삼투 처리에도 황도 제거된다. 3투 N-아세틸시테인은 NAC는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이다. NAC와 글리포세이트 계열 제에 노출된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NAC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NAC 보충제는 보통 글루포트가 유발한 혈액, 간, 신장 내에서의 글루타티온 수치 감소로부터 글루포트에 노출된 동물들을 보호했다. 글루포트에는 또한 산화적인 스트레스 지표인 말론 디알데히드의 증가를 유발한다. NAC를 동시에 보충하면 이 측정 지표도 개선되었다. 다른 항함유 보충제로는 알파리부산 콘드로이틴 황산, 글루코사민 항산, 앱솜염, 메틸슬포닐 메탈, S아데노실메티오닌, 리보솜 글루타티온, 타우린, 마늘 등이 있다. 앱솜염을 푼 욕조에 몸을 담그면 황산염이 피부로 흡수된다. 자연유황 온천에서 목욕하는 편이 훨씬 더 좋다. 피부를 통해서 황산염을 흡수하면 글루포세이트에 만성 노출된 상태에서 특히 문제가 될 만한 장에서의 복잡한 황대사를 건너뛸 수 있다. 글루포트는 내장에서 황화수소를 가스를 과도하게 생산할 수 있는 황화는 세균의 과잉 증식을 일으켜 브레인포그와 함께 복부 팽만과 복통을 유발한다. 체내에서 황산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합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혈액에 유리된 황산 수치는 혈액의 결과를 막기 위해 저농도로 유지되어야 한다. 많은 허브와 향신료는 혈액의 황산기 수송과 조직으로 황산기 전달을 촉진해서 영양과 의학 측면에서 가치가 크다. 여기는 별의별인 계피, 쿨커민, 라스페라톨 그리고 다른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포함된다. 내장을 치유하자. 프로바이오틱스는 소화되지 않은 식물성 섬유이다. 가공식품을 자주 먹으면 우리 몸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부족해진다. 그래서 아스파라거스, 아티초코, 바나나, 민들레, 잎, 마늘, 서양대파, 양파가 있으면 모두 건강에 좋다. 많은 음식에 유독성 곰팡이가 생기는 때문에 미코톡신이 존재한다. 하지만 프로바이오틱스는 이러한 미코톡신을 독성 적은 대사물로 대사할 수 있는 장내 미생물의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편이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이점으로는 비비시도박테리아와 락토바실러스의 증가, 장내 병원성 종의 감소, 유익한 대사물 생성, 또 칼슘 흡수 개선, 단백질 발효 및 암모니아 생성 감소, 면역 향상 등이 있다. 생균제는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는 살아있는 세균이다. 김치, 사워크라우트, 프렌 요거트, 콤부차처럼 자연적으로 발효된 미가공 식품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떤 유익균 종을 함유한 브랜드가 도움이 되는가 현재 과학적인 논쟁 대상이지만 보충제도 발견될 수 있다. 주류 의료에서도 환자에게 생균제를 점점 권장하고 있다. 프리바이오틱 섬유 혼합물과 함께 보조를 형성하는 바실러스 5종을 함유한 제조의 건강성 이점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미생물장에서 글루포트를 제거하고 있다는 관점과 일치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실험 설정에서 인간의 위장관 시뮬레이션 포함되었다. 보충제를 첨가한 결과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아의 발현 증가와 함께 시뮬레이션된 결장에서 미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했다. 생균제 보충은 또한 대장염의 위험도 줄인다. 식물의 힘을 활용하자. 폴리페놀 화합물은 식물의 질병 감염 손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생산한 대사 물질이다. 플라보노이드, 스틸렌, 페놀산, 어리그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많은 폴리페놀 화합물이 암, 당뇨병, 심혈관 질환, 신경변성을 포함한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다. 과일, 채소, 허브, 시리얼차, 커피, 견과류, 씨앗, 맥주 등 다양한 식물성 음식에 폴리페놀 화합물이 존재한다. 그중 케르세틴, 베르베린, 라스페라트롤, 강황이 어쩌면 친숙할지도 모른다. 폴리페놀은 종양으로부터의 진전 과정에서 매우 중대한 단계인 상피 간엽 행을 예방하여 암을 방지한다고 여겨진다. 폴리페놀이 전신순환에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는 주된 이유로 연구자들은 폴리페놀이 인체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폴리페놀은 장과 간 사이를 순환하며 간에서 황산, 글루크론산, 메틸기와 결합하여 변형된다. 나는 폴리페놀이 생물학적으로 유용한 이 분자들의 운반체로 작용한다고 추측한다. 폴리페놀의 페놀 기반 고리가 아마도 그 복합 유닛을 당질 피들의 다른 분자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요할 것이다. 아보카도 제철일 때면은 남편 빅터와 나는 점심으로 맛있는 과카 몰리를 자주 만든다. 토마토, 고수, 양파, 마늘, 할라피뇨를 넣고 신선한 라임즙으로 맛을 더한다. 아보카도는 엽산, 섬유질, 비타민 K, 그리 외에도 뇌에 좋은 건강한 다가불포화 지방이 들어있다. 다른 재료들 특히 고수, 마늘, 양파, 고추에는 여러 복합 폴리페놀과 테르페노이드,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다. 토마토, 라임즙에는 비타민 C가 있고 마늘과 양파에는 황이 있다. 더군다나 비타민 알약보다 훨씬 더 맛있다. 음식으로 글루타티온과 비타민 C를 얻는 방법은 글루타티온과 비타민 C는 체내의 다른 부분뿐 아니라 간과 혈액에서 중요한 항산화 물질이다. 알다시피 글포트는 아세토노펜과 마찬가지로 간에서 글루타티온의 공급을 방해한다. 글루포트는 여러 독성물질이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체내에서 이 2가지 항산화 물질의 공급을 가능하게 높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루타티온은 일부 음식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된다. 아스파라거스, 아보카도, 오크라, 시금치가 가장 풍부한 식이 공원 중에서 일부다. 하미로, 타우린, 시스테인, 메티오닌과 같이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이 풍부한 음식을 먹었을 때도 글루타티온 수치가 상승한다. 견과류, 씨앗뿐만 아니라 소고기, 치즈, 닭고기, 오리, 계란, 생선, 돼지고기, 콩, 칠면조도 좋은 선택이다. 이런 전것들부터 글루타티온 합성에 필요한 효소들이 제대로 기능한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공급원으로부터 체내에서 글루타티온을 만들 수가 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글루타티온에 대한 필요를 줄일 수 있다. 자몽, 레몬, 라임, 오렌지 비타민 C가 풍부하다. 여기서 중요한 충분한 신선한 향신료를 아낌없이 사용하여 음식을 더 맛있고 영양가 높게 만들라는 것이다. 미네랄을 잊지 말 것. 글포트는 주요 금속 킬레이트제로 특히 철, 마그네슘, 망간, 코발트, 구리, 아연처럼 이가 양이온의 킬레이트제다. 결과 글포트에 노출된 농작물들은 이러한 필수 영양소를 더 이용하게 된다. 다른 특정 미네랄 보충제를 권하지 않는다. 보충제를 많이 먹으면 생화학적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간단히 갈 수 있는 이런 식탁용 소금을 주중에 소금이나 히말라야 소금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소금들에는 자연에 존재할 때와 같은 균형으로 여러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다. 사골국물, 달걀, 내장육처럼 자연적으로 영양이 많고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방법이다. 채식 식단의 한계는 엄격한 채식 식단은 모든 고기 외에도 치즈, 달걀, 꿀처럼 동물 요리 제품을 배제한다. 채식주의는 상당한 세력을 얻고 건강에 옹호되고 있다. 식물성 식품보다도 동물성 식품을 생산하는 데 훨씬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것이 논리다. 에너지, 순한 트리마가 메탈을 배출하고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식물만 먹으며 영양분을 철저히 섭취하는 것은 인간에게 훨씬 더 어렵다. 식물의 기반을 둔 식단은 적절한 양의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 섭취 능력을 낮춘다. 걱정한 대로 식물성 식단에는 코발아민이 전혀 없다.
카발라민. 카리브해에서 기임을 즐기지 않는 식물성 식단에는 타우린이 없다. 참불, 불등, 불가사리, 잎꼬시래기, 꼬물, 꼬시래 등 홍조리는 비적 타우린이 많다. 해조류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미국 부모 사이에 인기 있는 저녁 간식이 되었지만 불행하게도 갈조리와 녹조리에는 타우린이 들어있지 않다. 나는 되도록 식물을 많이 먹으라고 한다. 그러나 엄격한 채식 식단이 장수를 증진하지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홍조류가 높다네. 인간은 설을 먹어야 할까 말까? 현재 유기농 공장에서 미가공 신선한 재료들로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려면 실수할 일은 드물다. 나는 이것이 건강한 장수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셀리페론 모렐은 20세기 산업화 이전에 널리 퍼져 여기에 이해해야 할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작은 축사에 제한된 공장식 축산농장의 소들은 대부분 GMO 라운드 레디 옥수수와 대두 제품을 먹는다. 이에 속하는 동물들은 평생 고통을 겪다가 이후에 활송장치로 옮겨져 무기를 지고 임시 축사에 넣어졌다가 도살장으로 끌려간다. 도살되기 전에 겁에 질린 소는 혈류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주 많아져서 고기 음악과 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7장에서 언급한 대로 미국 축산 농가들은 160개 이상의 국가에서 금지된 매우 위험한 락토파민을 고기의 기름기를 적게 유지하기 위해 가축에 자주 투여한다. 공장식 축산 농장은 인간 건강이나 지구 생태계에 이롭지 않다. 또 인간적이지도 않다. 방목해에서 키운 동물들은 사정이 다르다. 소들은 넓은 지역에서 자라며 풀을 비육하게 천연기름을 만들고 방목으로 풀의 성장이 자극된다. 비가 충분히 오지 않거나 토질이 좋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서 풀이 광활하게 자라나는 지역이 있다. 이 지역은 소들을 방목하기에 완벽하다. 채식주의 버거는 천연 목초를 먹인 소고기로 만든 햄버거에 비해서 건강하거나 지속 가능한 선택이 아니다. 채식주의 버거 중에서 하나인 임파서블 버거는 재배한 유전자 변형 효모로 만든다. 이 효모는 콩가에 레그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콩햄 채식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 조작이 되었다. 화학 기반 농법을 이용한 콩단백 재배는 지구에 좋지 않다. 과대 가정 광고와 비욘드 미트, 비욘드 버거는 완두콩, 콩, 아라비아, 해바라기 등등으로 만든 건데 다른 가짜 고기 버거다. 임파서블 소고기 등등 글루포트 들어있다. 하지만 감시단체 라운드 레디콩으로 만들어진 임파서블 소고기 버거에서 글루포트가 11배나 더 많이 발견되었다. 햇빛은 왜 중요한가? 많은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사이에서 비타민 D 결핍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인간은 식물처럼 강합성을 못하지만 햇빛을 이용해서 체내에서 주요 정성 호르몬을 합성한다. 햇빛에 피부와 눈을 노출하는 것은 건강과 안정에 필수적이다. 햇빛이 덜 드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발성 경화증, 당뇨병, 심혈관 자폐, 알츠, 노인 항반 변성 등 다양한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다.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정의 하나는 최소 30분만이라도 햇빛을 쬐는 것이다. 피부는 본질적으로 태양열 전지다. 햇빛은 물의 놀라운 물리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변환된다. 적외선은 베타 수액의 물을 최소 4배까지 늘린다. 자외선은 물 분자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양성자와 전자를 동원한다. 전자는 산소로부터 초과산화물의 생성을 유도한다. 세포막의 이노스와 항산산화효소의 연속작용으로 황은 초과산화물을 통해서 산화된 후에 황산을 생성한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황산음이
O는 햇빛으로부터 유용한 형태로 에너지를 획득하고 이 에너지는 혈액순환 건강에 필수적이다. 많은 사람이 햇빛이 비타민 D의 생성에만 유용하다고 본다. 그래서 비타민 D 보충제를 먹으면 햇빛을 피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동료 평가를 받은 100편 이상의 학술 연구가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몸이 쇠약해지는 수많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낮다고 밝혀냈지만 비타민 D 보충제와 관련된 대조군 포함 연구는 실망스러웠다. 비타민 D는 튼튼한 뼈와 치아를 얻는다고 알려졌다. 비타민 D를 보충제로 섭취한다면 그에 따르는 항상 콜레스테롤 증가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비타민 D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서 세포들이 부적절하게 반응하고 이로써 잠재적인 이득을 일부 무효화할 수 있다. 비타민 D를 가장 많이 복용한 사람들이 실제로 골밀도가 상당히 나빠졌다. 다음을 고려해보자. 인도의 연구진은 비타민 D를 결핍으로 진단된 100명의 남성을 치료하기 위해 2가지 중재를 시도했다. 절반은 매일 정오에 20분 동안의 햇빛 노출을 처치했고 또 다른 절반은 매일 1000IU 비타민 D3 보충제를 처치했다.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들은 처치 후에 혈중 비타민 D가 증가했지만 스타틴 약물을 처방하도록 의사를 재촉하는 지표인 혈중 LDL 콜레스테롤 역시 상당히 증가했다. 반면에 햇빛 노출에는 저질받은 사람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졌다. 햇빛 노출로 인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면 햇빛 노출에 반응하여서 피부에서 생산된 황산 콜레스테롤의 가용성이 증가한다. 이로써 조직의 콜레스테롤 운반이 수월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와 더불어 세기의 비가 오는 지역과 햇빛이 잘 드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비교한 연구에도 햇빛의 심혈관 질환 예방 차원의 이점을 모두 설명한다. 그렇네요. 햇빛.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버려라. 악성 흑색종은 죽음에 이르는 피부병이다. 지난 50년 동안의 흑색종은 그 어떤 암보다 발병률이 빠르게 증가했다. 흑색종. 그래서 해변을 오늘날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피부암 발병률은 왜 오르가 있을까? 자외선 차단제가 원인일 수도 있을까? 아마 그럴 것이다. 자외선 차단제에서 흔히 발견되는 산화아연, 나노입자들은 자외선 차단을 돕는다 하지만 산화아연은 햇빛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양된 인간 세포의 세포 독성을 띈다. 농도 1mm당 산화아연에 노출된 세포는 세포막이 새고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보인다. 보통 질감과 투명도를 개선하고 이산화 티타늄이 덩어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에 첨가되는 알루미늄도 문제다. 앞서 구장에서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알루미늄은 피부 장벽을 손쉽게 뚫고 혈류로 흡수된다. 그렇게 해서 알루미늄과 글포트의 항산염 합성 차단에 기여해서 결핍의 원인일 수가 있다. 하나 더 붙이면 글포트는 태닝을 일으키는 천연보호 색소인 멜라닌의 공급을 방해하여 피부암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멜라닌은 글포트가 방해하는 식균성 경도의 3분의 티로신에서 유래한다. 참 이런 문제가 많군요. 예.